안녕하세요. 오늘 참 썸네일부터 왠지 또 얘 뭐 한 거니? 라면서 들어오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어떤 언니께서 신청해주신 메이크업입니다. 몇 년도에 나온 화보인지 잘 모르겠지만 최근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립까지 빡세고 막 다 빡센 게 좀 엄한 부분도 있긴 한데 사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아이스 블루를 저는 이렇게 베껴서 썼지만 언니들은 평상시에 어떻게 쓰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시중에 판매를 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스 블루 색상을 언니들은 어떻게 쓰는지 좀 댓글에 적어주시면 어떤 저의 궁금증이 해소되기도 하고 또 같이 보시는 분들도 또 같이 읽으면 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어마디 엄한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그런 메이크업 어떻게 했는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빵! 썬베이스? 제가 세수를 아침에 했어요. 그러면 많이 건조해지잖아요. 그때는 얘를 양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얼굴에 쭉쭉 눌러줘요. 얘 깔아놓으면 웬만한 파운데이션은 다 잘 올라가요. 로드샵도. 물론 얼굴에 트러블 유발?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 요새 같은 경우에는 얘를 깔아주면 파운데이션은 뭐 커버력이 너무 안 좋지 않는 한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침에 세수했었는데 그럼 얼굴이 많이 건조해지는데 제 얇은 피부에 탄탄한 뭔가 뭐랄까 지반이 약한 그런 땅에 뭔진 잘 몰라도 뭔가 이렇게 시멘트와 아스팔트를 들이부어서 기초공사를 하는 느낌이랄까요? 프라이머 전에 피부를 한 번 더 한층 두껍게 해주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아무튼 저는 진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뭐 파운데이션 뭐 사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쓰던 파운데이션 쓰시고 전 정말 이거 살 것을 권합니다. 돈을 모아서 사고 싶다면. 물론 새 파데를 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피부 표현을 위해서 뭔가를 정말 돈 모아서 백화점에서 무언가 하나 사고 싶다 하면 저는 썬베이스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뭐 제가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피부 안 좋았는데 이게 참 굉장한 해결책이 됐거든요. 이퀄라이저? 요즘 이 이퀄라이저 자꾸 쓰는 이유는 그냥 질감? 근데 제가 집에서는 포어페셔널 쓰던 거를 두고 계속 쓰거든요. 근데 역시 또 포어페셔널이 모공을 뭔가 메워주는 느낌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저는 모공에 대한 고민은 사실 크게 없어서 잘 메꿔진다 아닌다에 대해 그렇게 예민하지는 않은데 느낌 자체가 매포는 되게 좀 가볍다 해야 되나? 근데 포어페셔널은 확실히 뭔가 두터운 느낌? 그렇다고 두꺼운 느낌은 아닌데 그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도 요새 여름에는 밖에서 수정하느라 팩트 파운데이션 올리면은 조금만 지나면 유분기 진짜 엄청 올라와요. 밖에서도 포어페셔널 좀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코렉터? 오늘 브러쉬는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던 건데 메이크업 포에버 228번 얘를 쓸 거예요. 이게 원래는 섀도우 브러쉬예요. 근데 얘가 되게 딱딱하거든요? 얘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그어주면 제 손에 닿는 느낌이 좀 더 쿠션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모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섀도우 브러쉬로 요새 컨실러를 바르는데 사실 이게 집에서 코렉터와 컨실러를 뭘로 바르지 하다가 이쪽에서 가장 안 쓰는 브러쉬를 챙겨갔어요. 그래서 뭐 섀도우 브러쉬인데 뭐 컨실러 한번 발라보지 뭐 하면서 발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촬영할 때 쓰려고 다시 가져왔어요. 컨실러 넓어가지고 저처럼 좀 넓은 곳에 진하게 다크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신 분들한테도 추천. 근데 막 꼭 그 썬베이스처럼 막 꼭 샀으면 좋겠는만 추천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워낙 뭐 컨실러 브러쉬 같은 거야 뭐 로드샵에서도 그냥 컨실러 브러쉬 아무거나 써도 바르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쿠션감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코 옆에 넣어줄 때는 조금 좋긴 해요. 아니면 로드샵에서 샀다가 실패한 브러쉬로 발라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의 조합은 더블웨어, 세럼 파운데이션, 얼굴 찍어서 물 안 먹인 뷰티 블렌더로 두들겨줄게요. 그런 사연이 왔어요. 되게 덤덤하게 적어 내려갔지만 제가 참 길어서 한참을 읽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 신체 면역 체계에 좀 문제가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종플루 뭐 다 해서 그냥 지나간 병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 걸렸었대요. 한 번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췌장염이었대요. 몰랐는데 췌장염이 나으려면은 나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야만 한다네요. 어떻게 뭐 췌장이 약간 소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먹고 다 나았대요.
근데 갑자기 배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병원에서 늘 이제 엄마 아빠는 일하시니까 혼자 병원에서 있고 이런 시간이 많았는데 간호사 분이 달려와가지고 이제 왜 그런가 이래저래 봤더니 위궤양이라는 거예요. 위궤양이 있으면 이제 너무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안 되나 보죠?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췌장염을 고치기 위해서 안 먹다 보니까 이제 위험이 위궤양으로 넘어갔고 거기에다 식도염에다가 뭐 위경련까지 와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대요. 근데 헬리코박터균까지 있어서 원래 그 헬리코박터균이 저도 들은 바가 있어요. 그게 되게 나중에는 잘못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균이라고 해서 위염, 내시경, 위내시경 할 때에도 헬리코박터균이 있나 없나 그 검사 다 하잖아요. 근데 헬리코박터균이 있어서 그 검사를 한 후에 균을 죽여야 되니까 치료를 하는데 1차 치료에서 실패를 했대요. 1차 치료 실패 확률도 그렇게 높진 않은데 실패했고 2차 실패했고 3차를 실패를 했대요.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이 되게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에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인데 이 학생을 4번째로 봤다고 하네요. 3차까지 균 죽이는 데 실패한 환자가. 그만큼 희귀 케이스인 거죠. 근데 이분이 참 공부를 꽤나 했었대요. 전교 5등 안에는 꼬박꼬박 들었다고 하고 근데 이제 아프니까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이번에 뭐 시험을 치르게 되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 가족들끼리도 이제 무슨 얘기를 잘 할 수가 없고 얘기를 하면 이제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인간은 참 건강과 물질에 되게 나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에서 자유하라. 돈을 쫓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인간에게 가장 나약한 부분이 돈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뭐 건강해라 이런 인사들이 나온 이유도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사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 언니의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아 그래 돈이 없어서 돈 없는 자체가 슬픈 게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서 슬픈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원했고 건강하지 못하면은 건강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든지 일을 못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프면 슬프고 돈이 없으면 슬프고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제 영상을 이렇게 하루에도 꼬박꼬박 2번씩 확인을 하신다고 해요. 제가 참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없어요. 제가 뭐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힘내세요라는 말씀밖에 드릴 순 없겠지만 참 그렇네요. 근데 그 와중에 되게 밝아요. 이름도 개명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개명하고 싶은 이름을 쓰시면서 이거 어떤가요? 괜찮지 않나요? 이러면서 메일을 거의 마지막쯤에 쓰셨는데 그 부분 읽으면서 제가 피식 터졌거든요. 17살?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보세요라고 차마 제가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뭐 마음을 편히 가져보세요.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됐으면 인생을 힘들어하면서 살 사람이 없겠죠? HD 파우더? 저는 다만 이 언니의 얘기를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과 나누게 됐잖아요. 이 나누게 되는 이 자체만으로 그냥 영상을 보시면서 내 얘기다 하면서 그냥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언니의 몸의 문제는 면역 체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병을 이겨낼 힘이 몸에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지만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지금 잘 드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드실 수 있을 때 잘 드시고 무엇보다 마음 편안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마음 편히 먹는 건 저도 안 돼요. 저도 욕심이 참 많거든요. 이 얘기가 다른 데로 넘어갈 것 같은데 우리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아빠는 아마 더 잘하고 싶다고 막 좀 징징대고 그래요. 이제 저희 아빠도 사업하시니까 저도 어쨌든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이래저래 저는 회사원의 모양새보다는 어쨌든 사업가의 모양새와 조금 더 가까운 형태인데 더 잘하고 싶다고 징징대고 그러면 사람이 실패를 하는 데는 4가지 요소가 딱 있거든. 딱 이러는 거예요. 뭐지? 흥미진진. 아빠는 저걸 또 어디서 들었지? 막 이러면서. 첫 번째, 생각 없이 해서. 뭐 이러고. 두 번째가 뭐더라?
근데 마지막 게 제가 딱 기억에 남는데 욕심이 많아서 이랬거든요. 제가 진짜 욕심이 많아요. 쓸데없는 욕심. 그러니까 뭘 갖고 싶은 욕심은 좀 두 번째고 과도하게 잘하고 싶은 욕심? 이게 참 크거든요. 사실 그 아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가 일이 넘어왔네요. 아무튼 그 언니 건강해져서 좋은 소식 또 다시 저한테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브로우킷? 예전에 아기가 안 생겨서 아기 가지려고 준비 중이시다고 그랬는데 몇 개월 뒤에 임신하셨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영상에서 다시 해서 막 다 같이 축하한다고 막 그러고 그때 아기 안 생긴다 했을 때 얼른 오랴 마가야 막 그래서 다 같이 막 댓글로 애기 오라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임신했다는 소식 들려갖고 제가 진짜 완전 좋아하고 막 우리 엄마한테 달려가서 자랑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이 언니도 우리가 또 다 같이 면역력이 증진되라 이러면 갑자기 막 면역력이 증진돼서 지금 42kg에서 36kg까지 빠졌다고 했는데 언니들 때문에 내가 60kg까지 쪄가지고 완전히 뚱뚱해졌어요 라는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유튜브 채널에는 뭔가 모를 치료의 마력이 있는 걸로. 아 근데 그렇게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세상엔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종종 생기곤 하죠. 또 마음먹기 달린 거니까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왠지 우리가 다 같이 면역력이 증진되라 하면은 이 언니가 이 댓글을 보고 진짜 왠지 면역력이 막 생길 것 같은 그런 플라시보 효과를 막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에 힘이 있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갖고 그런다고 그 말이 힘을 타고 이 언니의 어떤 엔돌핀을 막 자극을 시켜가지고 막 갑자기 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막 돼가지고 갑자기 온몸의 체계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과학적이죠, 지금? 우린 과학적인 지금 유튜브 채널을 함께하고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해주시니 과학적인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메이크업은 왜 이렇게 과학적이지 못할까요, 저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막 사연을 전달을 하다 보니 메이크업 얘기를 안 했지만 참 이 화보가 우리 태희 언니니까 가능하지. 제가 하면 또 이 엄청난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 안 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안 할라 했는데 또 맨날 피치나 하면 또 그렇게 할 게 없어요. 또 언니도 우리 유튜브 하고 싶으신 분 없으십니까? 유튜브 같이 해가지고 같이 그 유튜브 채널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들만의 어떤 어려움 이렇게 같이 나누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할 게 그렇게 없어요. 이게 또 한 1년 넘으니까. 그럼 자꾸 이상한 색깔 기웃기웃 하다 보면 욕 먹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뭐 욕 많이 먹고 오래오래 살아야죠.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또 엄한 색깔을 해봐요. 오늘 약간 얇은 산을 살짝 세워서 길이감이 약간 있게 거의 털을 살짝 메워주는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오랜만에 마스카라 픽서예요. 이게 속눈썹 마스카라 픽서인데 얘로 이렇게 눈썹이 너무 길다. 산적인 줄. 이거 어떡하지? 어머! 언니들 제 눈썹이 이렇게 길었어요. 이게 내려가면 얼마나 좋아. 왜 이렇게 나는 어머 여기 눈썹이 이렇게 길어. 이거 오늘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눈썹입니다. 와 길다. 괜찮지 않나요?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가위가 없어요. 기니까 굉장히 눈썹이 좀 촉촉해 보이긴 합니다. 괜찮아요. 저 이렇게 할게요. 괜찮네요. 재밌지 않아요? 어차피 이 메이크업 언니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봐도 없어. 일단 뭘 해볼까요? 오늘 바로 눈 유분 그냥 바로 잡을게요. 프라이머 안 바르고. 오랜만에 아이스윗 브러쉬. 이 바비를 좀 브러쉬를 따라한 브랜드가 좀 있잖아요. 요거는 어머나 그 브랜드 까먹었다. 아바마트. 그 아바마트에 요 브러쉬랑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런 느낌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바마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크 아이리스예요. 미샤. 나 오늘 또 얘기 많아. 편집하려면 또 죽었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또 인상 쓰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인상 쓴다고 우리 언니들한테 되게 많이 혼나요. 근데 제가 언니들한테 혼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도 많이 혼나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인상 쓰지 말라고 뭐라 해 그랬더니 그래 너 그 인상을 써 주름이 생겨 그거 하면 안 된다. 알았어 이랬는데 아무튼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유튜브를 매일 촬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다거리가 막 쌓이거든요. 염려되는 제 마음이 전달이 되십니까? 인상을 쓰지 않은 테 염려가 참 되는데요. 일단 하나씩 해보도록 해요. 고백을 도와줘. 이거 정말 초창기에 남자친구가
이렇게 핸드폰 사진에 이렇게 우연히 어떻게 있는 거 보고 사줬다고 이걸로 어떻게 메이크업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사연을 아주 귀욤귀욤하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대로 제가 구매해서 했었을 때 그때 산 건데 실벗기가 좀 있어요. 근데 이 화보도 보면 좀 실벗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베이스로. 솔직히 언니들이 저 보셔서 알겠지만 전 정말 백화점 라인을 좋아하잖아요. 거기 라인들을 사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네일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네일 컬러 체인지하고 막 젤도 하고 싶어가지고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블로그도 찾아보고 이러는데 도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네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보니까 네일은 있는데 젤이 없거든요. 그때 보니까 어쨌든 저렴한 제품을 가지고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블로거 분들 거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메이크업 제품들이 약간 구비가 돼 있어서 뭐 비싼 거 이런 거 저런 거 하나씩 싸서 쓰지만 메이크업 처음 하시려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은 처음에 좀 다가오기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는 로드샵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막 완전히 제품을 다 구비해서 다 쓸어 담아도 뭐 백화점 라인으로 했을 때 뭐 3분의 1 가격, 4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그런 데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네일 같은 거는 이니스프리에서 좀 많이 사보려고 해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색깔이 다양해야 막 그 아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서 많이 구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All About Blue. 그런 의미에서 아이섀도우 같은 거는 이제 로드샵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섀도우는 질의 문제가 정말 아니니까 너무 잘 나와서. 근데 이것도 옛날에 어떻게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고 사놨는데 쓰게 되네요. 그리고 제가 받은 제품과 직접 산 제품에 대한 구분을 원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거기에 제품에 대한 마음이 받은 거랑 산 거랑 다르고 그렇진 않은데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구분을 명확히 해야 더 참고가 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댓글들 한두 개 보면. 저는 그런 소수의 의견이 때로는 말하지 않는 다수의 의견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안 짚고 넘어간 건 없어요. 얘기를 하다가 워낙 얘기가 많다 보니까 짚고 넘어갔는데 기억을 못 하시거나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다 구매를 한 거예요. 워낙 영상이 기니까 그걸 어떻게 다 보시겠어요. 전 영상을 업로딩하면서 대체 이걸 다 보는 분들은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괜찮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에 브라운 핑크가 필요하겠더라고요. 로즈골드. 이 로즈골드를 대신할 수 있는 로드샵 제품을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얘를 이 쌍꺼풀 라인 있는데 이 뒤쪽에 음영을 주는 느낌으로 이거 왠지 생각보다 되게 성공할 필인데? 뒤쪽으로 음영을 약간 줄게요. 조금 이 톤 차이가 살짝 나도록. 원래 이런 작은 차이들이 있어야 메이크업이 좀 완성도 있어 보이잖아요. 물론 여기는 요새는 브러쉬에 묻혀서 휴지를 책상에 깔아놓고 좀 탁탁 털어주는 편이에요. 이 총알 브러쉬는 세워서 쓰지 마시고 이렇게 저처럼 눕혀서 쓰시면 눈꺼풀이 너무 얇아서 막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저처럼 주름이 엄청 많이 생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엄마 닮아서 전 눈에 참 힘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언더도 약간 이어줄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젤 네일을 사려다가 램프야 뭐야 너무 비싸가지고 아직 안 샀어요. 그냥 스톤 이런 것만 좀 샀어요. 요새는 또 UV 램프가 아니라 LED 램프가 대세라면서요. 근데 또 UV랑 LED랑 같이 있는 겸용을 쓰면 그렇게 발열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LED를 사려고 했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래도 좀 꽤나 찾아본 것 같죠? 이 정도도 못 찾으면 바본데 제가 잘난 척을 하고 있죠? 나이 들면 그래요. 뭐라는 건지. 그 다음에 뷰러. 이 뷰러도 좀 새로 사야 될 것 같아요. 컬링이 옛날만큼 그렇게 잘 안 돼요. 고무에 힘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고무를 잃어버렸거랑요. 연세 찬스가 생기면 좋겠지만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완전히 진짜 집순이가 되었답니다. 속눈썹 붙일 거라서 그냥 적당히 컬링. 물론 이것도 빡세게 해주면 인조 속눈썹하고 잘 어우러지겠죠? 뒤집어 가면서 눈을 뜨고 올릴 게 없어요. 이렇게 긴 게 여기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얘는 참 계속 잘 올라가 있네요. 얘를 한번 써볼게요. 얘가요. 처음 보시죠?
산지 한 5년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요, 되게 잘 번져요, 엄청. 근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쓰는 건데. 안 굳었나 몰라요. 완전 스모키 할 때는 좀 번져도 괜찮잖아요. 그럴 때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게 원래 워터프루프로 나온 건데 되게 잘 번지더라고요, 제 눈에. 두께감이 약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뒤에는 김태희 언니는 아주 이 정도까지 길진 않지만 이렇게 해볼게요. 김태희 언니보다는 눈꼬리가 살짝 길지만 저는 그렇게 할게요. 김태희 언니보다 못생겼으니까. 난 나쁘지 않은데? 얘가 좀 굳었나봐요. 점막을 채울 때 그렇게 쭉쭉 잘 나가지가 않아요. 이쯤 해서 눈썹 길이를 조금만 더 연장을 할게요. 하고 보니까 눈썹이 좀 짧은 것 같아. 자꾸 혼잣말 하느라 반말해요. 죄송합니다. 진짜 정규 방송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능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아무리 컨셉들이 막말하는 컨셉들이어도 그 조심 안 하는 거 아닐 거거든요.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엄청. 머리도 엄청 좋으신 거예요. 저처럼 막 말 실수하고 막 이런 거 없잖아요. 나 목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윽한 음영 섀도우, 음영 눈매. 얘를요, 언더에 살짝 지나가서 스틱 섀도우를 해줄 건데 그게 너무 동동 뜨지 않게 색깔을 약간 맞춰주는 바탕 색깔 정도? 이 그윽한 음영 눈매는 정말 저 유튜브 초창기 때 주신 거고 저를 뭘 믿고 주셨을까요? 아무튼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스틱 섀도우? 저는 스틱은 이렇게 언더에 그리는 용도로만 좀 많이 쓰는데 눈 절반, 눈을 이렇게 크게 뜨시고 눈 절반부터 뒤쪽으로. 제가 얘랑 또 바비랑 약간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건 바비는 골든 핑크밖에 없긴 하지만 얘가 입자가 훨씬 커요. 그 바비는 좀 더 자글자글해요. 또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안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위에가 바비 브라운이고 밑에가 제가 방금 바른 건데 보면은 위에 거가 좀 입자가 더 작고 밑에 거가 입자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 맞게 고르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크림 타입은 전 좀 무서운 게 수분감이 날아가면 나중에 지저분해질까봐 그게 조금 염려? 아닌 염려? 그러면 좀 수분감이 날아가서 얼굴이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인 걸로? 엄마가 부르기 전에 크림 섀도우에 수분감이 날아가는 걸 보며 집에 가야 할 시간임을 깨닫는다. 뭐래? 위에는 펄이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속눈썹 붙일게요. 가운데. 이게 각도가 중요해요. 올려놓고 끝에 뿌리를 잡고 속눈썹 털에 붙지 않게 딱 올려주고 트위저의 각도를 잘 잡아서 손을 최대한 수평으로 약간 들리게 붙여요. 풀을 좀 말리고 붙이시는 건 다 아시죠? 얘도 어떻게 붙여요 할 게 아니라 붙여봐야 돼요. 일단 아리따움에 가셔서 6번을 구매를 하신 후에 붙여봐야 느는 것 같아요. 떠던 던떠던 마스카라 안쪽에만. 근데 랭스 마스카라는 좀 빨리빨리 써야 되는 마스카라인 것 같아요. 뭔가 빨리빨리 굳는 느낌? 언더.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소녀 코랄. 얘도 오랜만이죠. 이쪽 광대 밑에 쉐딩하는 자리에 좀 강하게 올려줍니다. 쉐딩. 이 아이 스윕 브러쉬에 묻혀서 머리털이 없는 이 머리 속에다가 얘를 좀 넣어줘야겠어요. 제 두피에 이렇게 잘 발릴 줄 몰랐어요. 처음 발라봤어요. 발색이 굉장히 잘 되네요. 여기만 익은 것 같아요. 수습이 잘 안 돼요. 깨달았어요. 두피는 생각보다 발색이 잘 되고 바비 쉐딩은 굉장히 발색이 더 잘 되고 아이 스윕 브러쉬는 더더욱 발색력을 높여주는 브러쉬인 것 같아요. 헤어라인은 훨씬 더 양 조절을 잘하는 걸로. 오늘의 새로운 깨달음. 역시
실패는 어머니야, 어머니. 차마 성공의 어머니라고는 못하겠고. 일단 외곽을 따라서 일단 그릴게요. 턱 쪽에도 살짝 쉐딩이 있어서 HD 파우더로 한번 쓸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좀 쓸어서 보송하게 해서 멀리서 보면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실제 모습은 괜찮거든요. 참 핑계 좋죠? 립이 되게 진해요. 얘를 발라보려고요. 이게 좀 립만 누드해도 어쩌면 평상시에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평소에 제가 색깔 골라서 하는 메이크업 할 때 립을 왜 망하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립스틱을 살 때 그런 진한 색만 많이 사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립보다는 섀도우를 많이 사요. 그러니까 섀도우는 이래저래 다양하게 골라 쓸 게 많은데 립은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제 머릿속에 N51 발랐는데 또 N51 바르면 지겨울 것 같으니까 괜히 또 딴 거 골라 쓰는데 그러고 보니 립은 얼마 없고 진한 것만 있고 그러니까 색감을 생각을 안 하고 새로 산 거 바르고 막 이러다가 잘 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난무난하고 데일리로 쓸 수 있는 코랄이 많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로드샵, 백화점 립에 좀 집중을 해야겠어요. 저거보다 좀 형광기가 더 도네요. 그치만 없어요. 저런 립은 제게 없어요. 주황기가 좀 도는데 섞어볼까요? 왠지 이걸 좀 올리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낫다. 조금 낫다. 좀 더 비슷하다. 렌즈를 끼고 돌아왔습니다. 뭐 언니들께서는 렌즈를 뭐 끼는 게 낫다, 안 끼는 게 낫다, 뭐 끼지 마세요, 뭐 이러기도 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뭐 라식을 하기도 했고 또 라식 전에도 컬러 렌즈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한번 저도 껴보고 싶었고요. 평상시엔 절대 끼지 않으니 저의 눈 건강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시장 드런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다. 우리는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그냥 누리면 됩니다.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겠습니까? 이방원의 하여가였습니다. 제가 찾아왔습니다. 아무튼 참 오늘 이 아이스 블루부터 해갖고 막 입술까지 빡 이런 스타일의 메이크업 화보를 신청해 주셔가지고 하긴 했는데 뭐 여러모로 좀 뭐 저도 참 뭔가 약간 민망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좀 생각보다 또 오히려 괜찮지 않은 결과였나. 갑자기 막 여기저기 아우성이 들립니다. 언니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럼 저는 좀 창피하니까 얼른 엔딩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저와 여러분은 모두